안녕하세요. 배혜주입니다. 네, 여성 세션은 이번 전진의 정치 캠프에서 어떤 이제 순서보다 이렇게 많은 중지들과 같이 토론자로 나눠지면서 같이 시간을 또 보내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 4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4장의 사진입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뒷면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편에 섰다가 거리로 쫓겨난 교사분이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는데 서울시는 공공농업을 책임지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버렸습니다. 전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비롯됐다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추격드리면 이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나서서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쟁취하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혁적 여성운동을 펼칠 여성 노동자 주체를 만들자. 그래서 여성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탄압에 맞서고 또 여성과 소수주자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료집에서는 제가 258페이지부터가 좀 제 본론인데요. 오늘 지금 간단한 이제 PPT를 보면서 좀 빠르게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0.7명, 청년 노동자들의 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자 이 사회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예견된 인재 아닙니까? 저는 사회적 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직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생계 보조자로 위치 지으면서 더욱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성에게 무급 돌봄 노동이 떠맡겨집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젠더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별 분리를 강요하고 여성 노동자 민중을 초과 척취하고 억압합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경쟁을 유발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고 저항의 힘을 무력화하고 있지요. 쇠퇴기 자본주의는 위기의 책임을 여성 노동자에게 더 먼저, 더 많이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은 부단히 싸워왔습니다. 여성 노동자 역시도 그 투쟁의 자리에 늘 있고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제도 살펴봤지만 노동운동이 조합주의, 개량주의, 노사협조주의로 쇠퇴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당도 부재한 가운데 여성의 이중굴레가 강화되면서 여성 노동자 발화됐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계속 싸워왔습니다. 땅과 장미를 위한 투쟁, 당신의 투쟁은 나의 투쟁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수많은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했고 지금도 투쟁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옵티칼 하이테크 고용승계 투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얼굴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투쟁의 정신을 이어오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파업을 벌이는 2024년 3월 8일 여성 파업으로까지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남겼는데요. 제가 드린 발제 자료에 첩부를 보시면 어떤 변화를 생겼는지 좀 일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동조합 투쟁에 노동만 있고 여성은 없다. 저는 여성 노동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커다란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노동조합 운동의 현재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현대중공업 지부 노동조합 소식지입니다. 올빼미, 페미 정신병, 노동조합이 여성 혐오를 하였습니다. 네. 그 오른쪽 사진은요, 민주노총의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태도로 민주노총과 여성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현실, 우리가 더 뜯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현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좀 한계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좀 많은 또 동지들이 또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노동자 투쟁에서 여성 노동자 투쟁은 좀 단결을 해치는 것, 뭐 이렇게 치부되기도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 또 여성 간부들은요, 남성 간부들보다 그 직책에서 덜 좀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여성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최저임금 투쟁에 노동자들의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노조 내에도 남성 중심주의가 가득합니다. 민주노총이 12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투쟁 드러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투표는 가는데 제대로 말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성차별, 성평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신당역에서 여성 노동자가 살해당한 일이 그렇게 울린 비상벨이 사실은 노동자 운동을 향해서도 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 운동에 경종을 울리는 두 번째 비상벨 소리를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회운동 진영이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투쟁을 벌이면서 이 사회의 진보를 견인했습니다. 여성운동이 성폭력 특별법, 옛날의 형법에서부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들어냈고 호주제, 낙태죄 폐지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 사회에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권리와 존엄한 권리, 민주적 권리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집중하면서 좀 체제의 문제를 간과하기도 했고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을 좀 세우는데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 운동이 이 모든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투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전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 운동과 여성 운동을 굳건하게 결합시키는 운동을 만들어보자. 노동해방, 여성해방을 명확하게 좀 지향하면서 싸워보자. 자, 여성차별에 맞서는 싸움을 하자. 다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더 분명하게 민주노조의 정신이 페미니즘이다. 여성차별에 맞서는 투쟁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 노동자다.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내시에 맞서는 투쟁의 성공에 누가 있어야 되냐? 바로 노동자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세상을 바꿨을 때 100여 년 전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법적인 평등권이 보장되고 여성 참정권이 보장됐습니다. 이혼할 자유 사실혼 인정, 임신 중지권이 보장됐고요. 동성애가 그냥 그대로 인정되고 존중됐습니다. 가사노동 사회화 되었습니다. 정부에 여성부가 생겼고 생리휴가도 이때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자유와 평등이 여성에게 주어졌지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의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지 않는 한 노동자 계급은 완전한 자유를 쟁취할 수 없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동안 흘렸던 이 자매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앞선 희망과 야망, 열정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혁적 여성운동의 전망으로 함께 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계급 단결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절반을 떠받치는 여성 노동자가 나서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동지들께서 이러한 투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쟁이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몇 가지 좀 현장에서 실천과 도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혁적 여성운동의 지향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울산 지역에는요, 그 여성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집회, 투쟁하는 집회, 뭐 팔레스타인 집회 이런 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여성의 날 집회고요, 노동조합이 이렇게 출석 체크하듯 그런 집회에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인 그런 제안 속에서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은 정말 일부만은 개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적으로 잘 싸우는 노동조합도 정치적 전망이 없으면 다양한 사회적 압력에 을 받게 되고 지쳐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변혁적 전망을 현대차의 여성 노동자 채용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1987년 만들어졌는데 36년이 지난 2023년에 채용의 성평등을 보장해라 라고 처음 요구를 했고, 그리고 200명의 신규 채용 앞둔 상태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6명의 노동자가 채용됐습니다.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도요, 외부에서부터 제기되면서 이제 추동돼서 이제 얘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과 달리 현대차 노동자들이 변혁적인 전망을 가지고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일찌감치 채용 성평등을 요구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임금을 인상해서 그걸로 사적 돌봄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공 돌봄, 가사 돌봄, 사회화를 제시하고 싸웠다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노동강도 완화를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킹산직이 아니라 정말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확대 적용해라 라고 정말 가난한 여성 노동자 민중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본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서 자본의 곳간을 여는 투쟁을 했다면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청년 노동자들, 금속의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와서 고민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저는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 토론을 좀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성차별의 문제들이 있죠. 노동안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선 투쟁을 얘기하면서 노동조합은 여성 간부 주체 역량 강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여성 간부 수련회, 뭐 각종 회의,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끼치고 있는 차별과 억압 이런 면면들을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시선을 확장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다양한 회의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임 활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자. 노동 문제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문제는 좀 간과되기 십상이라고 보거든요. 현장의 작은 사안 하나도 여성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노동 착취, 여성 차별의 면모들, 정세적인 문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노동조합이 어떤 입장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투쟁을 할 것인지 좀 더 많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계기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소수자가 겪는 고통, 성소수자 노동자와 누가 같이 그런 고통들을 말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여성 노동자들이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어떤 조사를 보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노동조합에 했던 성평등 교육,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동지들이 꽤 있다고 해요. 저는 노동조합이 좀 제대로 성평등 교육도 기획하고 현장 구석구석에 실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내 남성주의적인 가부장적 요소와도 싸워야 한다고 보고 좀 사회적 차별에 맞서는 다양한 연대와 공동활동에서 앞장서면서 노동자 운동이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속노조 KC 지회 여성 임원들의 모습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금속노조 KC 지회 모범을 저희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서 동일한 주체이고 또 적극적인 활동가입니다.
민주노조 투쟁 과정을 거쳐서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 간부로, 중견 간부로, 그리고 지회 임원으로, 지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사진 오른쪽에 모습이 무대 지금 왼편에도 뵐 수 있는데요. KC 동지들은 여성이 수련회 때도 이렇게 자신들만의 수련회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많은 동지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십니다. 저도 한번 그 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전 그 자체로 굉장한 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뒤에서 토론할 때 KC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투쟁을 벌여냈는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종호텔인데요. 세종호텔은 자신의 투쟁 문화재를 성평등 문화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의 사진을 보면 이제 성차별에 대한 굉장히 쉬운 이해들을 현장에 계속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진에는 없는데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파업투쟁 당시에도 현장 분임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 집에서의 가사 돌봄 노동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토론들을 이뤄냈고 현재도 조합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하며 민주적 토론을 벌이면서 굉장히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옆에 오른쪽 사진은 공공교수노조 서울지부 사진인데요. 글쓰기, 여성 노동자 글쓰기 교실 이런 것도 하면서 여성의 생애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현장에서 만드는 여성 노동자 투쟁을 계급적으로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저마다 현장에서 굉장한 성차별의 문제를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그것들을 드러내고 권리를 확장하는 투쟁.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위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싸울 거냐. 이주가사 돌봄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권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왜 우리 여성 노동자의 문제인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현장에서 어떻게 제기하면 우리가 그 싸움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저는 필요하고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젠더 폭력을 맞서기 위해서 싸워야겠죠. 부자 증세하자. 그걸로 피해자 지원하고 포괄적 성교육 예산 마련하자.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집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들은 발로 뛰는 현장 조직화, 평조합원 운동의 정신을 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래 사진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진들이 노동조합이 움직여서 이런 집회나 뭐 서명운동, 성전정, 교육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뜻 있는 활동가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펼쳐냈던 투쟁의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모임과 공동전선, 연대활동 우리는 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온라인 서명운동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아니 손가락만 띡띡 각자가 그냥 고민하고 움직일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오프라인 서명운동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성차별에 맞서는 싸움들을 하나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KC의 여성 파업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교육 사진인데요. 남성 동지들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성 위에서부터 그런 고민을 받아 안고 갔지만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로 고민을 만들어내고 남성 노동자들이 지난 3월 8일 거리에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같이 외치면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고 여성이 굉장히 많지만 남성 동지들도 계시는 우리 건보 고객센터 동지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옵티칼로 이어지고 다시 건보로 이어지고 수많은 현장에 이어지는 요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또 사진을 보시면 오늘 앉아 계신 동지들의 얼굴들도 있는데요. 작년에 적성여다 노동자들이 400원 시급 인상 투쟁을 할 때 자기 400원 인상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30% 인상하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사실은 3.8 여성파업을 결의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것에 지지하는 뜻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올해 처음으로 여성 채용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어요. 중앙교섭에서.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울산지회에서 그것을 자신 지회의 단협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지회는 자신의 임원 선거에서부터 그 문제를 공약으로 걸고 또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볼까요? 아르헨티나 마디그라프 공장의 노동자들입니다.
한 명의 트랜스젠더 여성, 성소수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제지를 당하자 그 자본에 맞서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싸움, 노동조합 싸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정신, 정치적 투쟁에서까지도 더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투쟁을 좀 보고 같이 도전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빵과 장미를 위한 집중된 투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무기인 파업, 그래서 여성 압박에 맞서는 여성 파업을 우리는 운동으로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국제 여성의 날, 여성 파업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아가는 것도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하려면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 여성 노동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과 사회의 성차별 문제는 여성 노동자가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주체를 만들어내자.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적 기구, 여성위원회일 수도 있고요, 성평등위원회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또 모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다양한 사업과 실천으로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을 어떻게 상대할지, 동료 노동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러한 의식과 실천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럴수록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내에서도 그러한 대표성, 그리고 활동, 성차별에 맞서는 활동에도 창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사업장 안에서 조합주의 운동에 둘러싸여서 힘이 빠지거나 안 돼, 그냥 이렇게 체념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그 주류 운동에 편승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 조합주의 후퇴한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있는데, 우리는 노동조합 틀을 벗어나서 같이 교류하고 활동하면서 변혁적 여성운동의 고민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 장미처럼 아래로부터 건설하는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고민을 받아안고 연결시키는 데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점은요, 노동조합이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데 내적인 조건을 지원하고 형성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타임오프, 시간을 배치한다거나 노동조합 전임자로 여성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여성이 투쟁 지도부로 나설 수 있게 충분한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통 노동조합 투쟁을 하고 간부를 하는 것은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노조에서 또 일하고 정말 쉴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성 노동자들 소극적이다, 안 나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더 많은 고민과 모색,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내적 조건들을 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분들이 고민하고 조직하고 투쟁한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동지들이 이룬 모든 투쟁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과 사례에서 같이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과 지역에서 또 산업에서 같이 실천하고 도전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빵과 장미를 위해서, 노동해방과 여성 해방을 위해서 함께 싸워갑시다. 이 힘은 아래로부터 조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단 한 명이라도 괴롭힌다면 우리는 수천을 조직하겠다, 이러한 태세로 현장에서 여성과 노동, 그 단결의 이름을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